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전일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를 상회한 상황 속에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오늘 미국채 10년물은 3.9%를 터치했고요. 또 2년물은 4.7%까지 올랐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도 104라인까지 레벨을 높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내비친 3월 FOMC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 모두 다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기분 좋은 금요일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금요일의 마무리를 신세계와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CPI 발표가 있었고 사실 금요일에 좀 확인을 체크해야 될 게 오늘 장세보다는 이제 다음 주 이슈에 대해서 미리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여러분들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집중할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딱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1시간이 아깝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이 아깝지 않는 다양한 투자 해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입력하시는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핫했던 글로벌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노동시장 성과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지만 하락했다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준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면 1970년대 사례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장중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1,30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이는 전일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현 경제 상황에서 한은이 4%까지 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1월로 경기 상황에 따라 인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글로벌 이슈 3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블러드 총재가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해왕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무서운 눈빛을 보이고 계신데요. 네. 무섭나요? 좀 집중할 때 좀 눈 찌푸리는 경향이 있어갖고 제가 지금 일단은 같이 보면은 사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소리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사실 이제 연준 위원이 최근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매파에 대한 발언 자체가 연준 위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전 작년 대비 어떤 매파 발언보다는 강도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화제성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비둘기적인 모습도 있고 매파적인 모습도 있겠죠, 연준 위원들이. 근데 거의 이제 종착지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 자체가 사실 좀 화제거리로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 인상 단행한다고 가정치를 했을 때 이제 5.25에서 최종 종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5.5로 가겠죠. 5.5로. 자, 그럼 이 갭 차이가 25bp 정도 차이 나는데 25bp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시장에 엄청나게 큰 다각적인 변화를 이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해요. 예, 이게 팩트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매파적인 모습을 조금 더 내보낸다 한들 많이 올려봤자 지금 현 상황에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5.5%다. 네. 이제 시장이 제가 11,800까지 가고 이제 좀 조정치가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예. 아마 이제 오늘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날 그 조정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지금 의문에 남는 게 과연 시장이 언제부터 이제 상승이 들어갈까 이 구조예요. 지금 한번 1차 상승은 올라갔고 이제 2차 파동에 대한 상승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파동이 언제일까? 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3월 FOMC 회의가 기준점이 될 수 있겠고 좀 더 이른 시기에 보게 된다면은 이번 다음 주 회의록이 있겠죠. 회의록. FOMC 회의록. 이번 주 일정에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는. 근데 여기 나오시는 섬견님 그리고 천명님께서 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품목별 변화가 좀 다소 있었잖아요. 에너지 품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소 예상치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나왔지만은 시장에서는 CPI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사실 이제 언론보다는 냉정하게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CPI는 지표는 물가 지표는요.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만한 요소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정책이 종착지에 있을 때는 CPI 지표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CPI 값을 보는 것뿐이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를 할까? 근데 종착지에 다가갈 때는 어떤 발표치가 나오든 간에 약 보합권에 선된다면은 그 지표는 굉장히 무의미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CPI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고 판단한다면 FOMC는 뭐 당연하겠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FOMC 회의록이 있겠죠. 당장 앞두고 있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CPI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왜냐?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직접적으로 얘기 나오는 꺼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세인트 연은 총재의 말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 지속이라는 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많이 올려도 5.5%를 지향하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딱 정리해드리자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이 멘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무서운 기세로 오르더니 두 자료 만에 장중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금통일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를 우린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마스터님 오늘 원달러 환율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마감은 1,299원에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달러 올라가니까 달러 반등 가니까. 네, 네.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네.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경 쓸 거 없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원달러가 왜 상승을 하냐? 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달러가 올라서요.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달러가 올라서요. 뭐 굉장히 쉬운 대답이겠죠.
달러가 오르니까 뭐 원 달러가 오르는 거죠.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원 달러가 아니라 이제 달러 원 차트예요. 예, 좀 이거 표기를 바꾸겠습니다. 달러 원 차트. 자, 원래는 이게 뒤집혀야 돼요. 예, 이게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달러 차트고 왼쪽에 있는 차트가 달러 원 차트인데 원 달러라고 하면 이게 뒤집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표기법을 쓰기 때문에 달러 원 차트를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는 게 이제 잘못됐어요. 원 달러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달러 원 차트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달러 원 차트가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자, 그러면은 냉정하게 좀 시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달러가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달러가 왜 오를까요?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은 노란톡으로 얘기 안 합니다. 네, 여기서 다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약속하셨던 거 지키셨더라고요. 아, 저 지켰어요. 네. 근데 이제 저 보니까 이거 얘기하고 퇴근하시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방해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여러분들 지금 달러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 드릴게요. 자, FMC에 대한 부분이 달러에 영향을 끼치냐라고 했을 때 끼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달러 차트를 움직이는 건 FMC가 아닙니다. FMC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러 차트를 움직이는 건 지금 20이랑 BOJ예요. 그렇군요. 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더 이상 페드에 대한 통화 정책은 달러에 대한 변동성을 요인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요. 왜냐? 통화 정책에 대한 급격한 다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게 페드가 종착지 다 왔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음 달에 25bp 올리고 그리고 한 6월쯤에 25bp 올리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20이랑 BOJ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속을 밟고 있죠. 자, 22가 이번에 50bp 올렸는데 다음에도 50bp 올리겠답니다. 자, BOJ 상황은 어떨까요? 예? BOJ 상황은 여러분들. 자, BOJ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통화 정책이 아직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YCC를 아직 철회하지 않고 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에다 총재가 지명이 됐죠? 최근에. 이번 주 신세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기존 총재보다 지명이 후보보다 총재 후보보다 좀 더 매파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BOJ를 지금 바꾸는 요인 자체는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들. 자, 물가예요, 물가. 자, 일본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전 세계 다 긴축하고 금리 올리고 있죠. 일본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달러가 이렇게 꺼졌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일본이 뭔가 바뀌겠네? 라는 움직임 때문이에요. 왜냐?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이 물가가 긴축으로 넘어가야 되는 정도에 대한 물가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좀 더 기회로 살려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할까요? 아니면 긴축을 할까요? 긴축에 대한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못 막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뜨니까. 지금 우에다 총재는 양적 완화를 당분간 지속한다라는 분위기를 내뿜지만 물가가 오르면 결국은 못 버팁니다. 전 세계 시각이 지금 다 미국의 통화 정책, 22의 통화 정책이 아닌 일본의 통화 정책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신세계에서 왜 자꾸 일본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자,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 끝나는 분위기. 캐나다 끝나고 이제 미국도 마무리되고 이제 22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얘는 정반대예요. 지금 이제 악셀을 팍 밟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떼면 서서히 서행하잖아요.
아, 이거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자, YCC 철폐한다는 거 풀악셀 밟는 겁니다. 그냥 긴축에. 얘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엔화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팍 올라가겠죠. 한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가요. 찬스라는 거죠. 오히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힌트를 완전 YCC를 철폐할 가능성이 있는 힌트 여부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표를 보고 알 수 있죠. 자,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와요. 자, 일본은 지금 CPI가 중요합니다. 왜냐?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돼버리니까. 자, 미국은요? 안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CPI 발표인데도 미국은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시기상. 자, 지금 일본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미국 CPI 얘기할 때는 이번 주 CPI 발표했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일본은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지표 발표에 대해서 한 단계 또 이제 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통화 정책이 확 바뀌어요. YCC 철폐. 그럼 엔화가 팍 상승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갈까요? 6개월 내내 가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물가가 위험하니 미국 CPI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자,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왜냐? 미국은 거의 이제 종착지에 다가선 상태에서 지표 발표고 탑에서 다운됐잖아요. 탑 다운되고 있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일본은요? 종착지가 아닌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돼버리잖아요. CPI가. 똑같은 지표 발표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은. 자, 그러면은 원달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일정이 잡혀 있는 거는 지금 일본에 대한 우에다 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있습니다.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내뿜냐. 이게 첫 번째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4일에 있는 CPI입니다. 자, 이전치가 4% 나왔는데 YOI 기준으로 여기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이거 철폐하겠네. 일본도 미국과 같은 테이퍼링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겠네. 그게 뭘까요? YCC 철폐겠죠. 채권 매입하는 거 안 사면 되니까.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말이 다를 뿐.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달러를 움직이는 요인 자체는 BOJ 회의한테 열려 있다. 여러분들. 달러 움직이면 알아서 원달러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일, 저는 오히려 24일에 있을 CPI에 전 세계가 다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별 3개를 넘어서 곱하기 5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꼭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무주택 판매 뭐 그런 거 체크하는 것보다 이거 체크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원달러 환율 궁금하시면 이거 체크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이게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높게 나오면? 이전치보다? 달러 인덱스 다시 떨어지겠죠. 엔화 올라가고. 그죠? 엔화 올라가고. 예. 달러 인덱스는 다시 꼬꾸라지겠죠. 엔화는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려가요.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 드릴게요. 증시랑 환율이랑 같이 보지 마세요. 자, 이거 떨어지면 이제 증시 좋아집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이걸 같이 보는 시기가 있고 안 보는 시기가 있다고. 지금은 같이 안 보는 시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마치 같이 봐야 되는 듯한 계속 이제 원달러를 체크해갖고 시장이 어쩌니 저쩌니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안 맞는 순간은 얘기를 안 해요. 예. 디테일하게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직접 봐야 돼요. 자기가 차트 보고. 진짜 안 맞네? 실제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물릴 수가 없어요. 맞물릴 수가. 통화 정책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환율이 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증시가 변동하는 요인이 각각 다르다고 했죠. 근데 통화 정책이 세게 나가면은 하나로 맞물리면서 마치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구조적인 이해를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렸어요. 예.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원달러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까봐 다음 주에 있을 BOJ 이슈가 원달러의 하방을 가리킬 요인을 한 차례 더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근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요. 이 달러에 대한 미국 연준, 그러니까 FOMC 회의의 영향력이 이제 제한적일 것이고 앞으로 BOJ와 ECB가 결정력을 가진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전 최근에 달러가 오른 것이 CPI라든지 PPI, 이제 미국의 1월 그 경제 지표가 나왔잖아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그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 전망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정책에 대한 막바지에서는 영향권이 굉장히 약해요. 실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 그렇군요. 오히려 좀 집중해야 될 게 네.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이제 지명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양적 완화 지속할 거야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세게 와닿았어요. 엔화가 한풀 꺾였거든요. 네. 달러가 그대로 영향을 받은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조를 서포팅을 한 거는 이제 미국 아까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예. 매파적 발언이 또 서포팅을 한 거겠죠. 사실. 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단계가 있는데 네. 자, 이 강도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은 화면으로 보자면은 예. 미국이 통화 정책으로 올라가야 될 구간에 있으면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닿았단 말이에요. 만약 네. 이 시작 단계였으면은 이러한 발언이라든가 이 행동 자체, 매파적인 기조 자체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작년에 증시 하락한 것처럼. 네. 근데 여기 구간에서는요, 별 영향력이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일본은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시작 단계. 이제 바꿀 스탠스를 완전히 양적 완화해서, 그죠?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긴축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스탠스를 가질 때, 예. 그때 통화 정책이 제일 세요. 임팩트라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 이거는 기회입니다라고 수익을 할 때가 언제냐면 그 당국 화폐가 채권 매입을 중단할 때 그걸 발표했을 때 제일 셉니다. 그때 무조건 수익 내야 돼요. 그때. 자 예시로 샘플링으로 들으면 달러 인덱스 언제 있어요? 테이퍼링 할 때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라인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세요. 이때가. 왜냐? 이때 테이퍼링 발표했잖아요. 자, 22도 똑같습니다. 22 테이퍼링 하면 똑같이 올라가요. 자, 이거 누구 차례예요, 지금? 엔화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다. 현 상황이. 그럼 확실하게 딱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치고 올라가려면. YCC 철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는 지표가 뭐예요? 물가예요, 물가. 자, 미국은 제가 물가 안 봐도 된다고. 괜찮습니다. 이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겨루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물가가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 이거 올라버리면 이제 통화정책 바꿔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정책을 바꾸냐 안 바꾸냐에 대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 바꾸냐 이거예요. 못 바꿔요. 뭐 올려봤자 25bp 올리죠, 앞으로. 굉장히 이 스탠스 자체가 0%에서 우리가 지금 5%까지 올렸는데 5%, 5.25, 5.5 다 왔어요. 끝자락에서 지금 25% 이거는 영향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일본은 뭐예요? 이제 시작하려고 바닥에서 막 꿈틀대고 있어. 여기서 꿈틀대요. 강도가 남다르다 이거예요. 힘이, 가속에 대한 상태가. 일본 걸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전 세계가 일본이 구로다 총재 다음에 누가 총재로 올까 막 집중하고 과연 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자, 일본은 물가 어떨까? 왜 집중할까요? 남들은 다 이제 통화정책 거의 소멸식인데 얘만 이제 생성식이잖아.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BOJ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달러원도 마찬가지. 어차피 달러 움직이면 예, 달러원 차트 자체도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에서 BOJ를 보고서 방향성을 결정할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 BOJ가 물가만 올라가면은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달러 차트로 움직이는 건 일본 CPI를 보고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시각이 뭔가, 집중해야 될 요인이 뭔가 알아야겠죠.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맷집이 생겼지만 ECB라든지 BOJ에 관해서는 어떠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23일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 그리고 외국계 은행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물가를 잡을지 아니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지 이에 대해서 해양 마스터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무조건 경기죠. 그럼 한국은행은 지금 예. 금리 이제 안 올려요. 네. 근데 그래도 괜찮나요? 왜냐면은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최종 금리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안 한 거는 네. 변수에 대한 대비거든요. 예. 왜냐면 사실 우리가 미국이 종착제 다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거의 하지만은 네. 사실 경제가 어려운 거는 정답이 없어서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고 어떤 게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를 한국이 섣바르게 먼저 우리 최종 금리야라고 먼저 이게 발표하는 게 수가 없죠. 힘든 예. 거예요. 예. 예. 우린 대세를 따라야죠. 줄을 잘 서야지. 저희는 미국 줄이에요. 네. 한국은. 미증시 영향을 받는 요인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쵸. 예.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앞으로 좀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동결할 가능성이. 근데 경기를 잡기 위해서요. 그렇죠. 경기를 잡기 예. 위해서죠. 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근데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스탯 자체는 좀 굉장히 고려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금통위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 시청자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 경제 전망치에 대한 변화가 좀 다소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좀 프리뷰로 좀 내보내고 싶어요. 전망치 변화만 좀 있을 거예요. 전망치 변화만. 왜냐하면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정이 좀 다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시장의 큰 모멘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자, 일단 하락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요. 네. 좀 굉장히 간단하게 하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2,550선 이제 2,550선이죠. 2,550선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부터 좀 매도 대응을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인버스 트레이딩을 하셔도 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게 다음 주 회의록 전까지만 좀 하락을 보시고 회의록 때는 좀 스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의록 이후에 사실 국내 수급 자체를 한번 저는 지켜볼 생각이에요. 회의록 이후에 미증시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현 상황에서 앞으로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화는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할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탑을 한 상태에서 최종 금리를 좀 스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예정된 게 50bp를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스탯을 올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벌어짐 현상이 더 커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이때 과연 증시에 대한 디커플링화 구조가 이루어진지 회의록 기준치로 정확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차트 플레이로 본다면은 지금 2,550선이죠. 2,550선에 저항이 한번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550선에 대한 인근 이탈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매도 부분을 좀 지향하는 게 지금 증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리한 상승으로 인해서 갭이 2차례 발생했거든요. 그럼 2300 이탈은 한 차례 쉽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향후에. 자, 그리고 지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지금 MACD 보이시죠? 일본 관점에서 지금 이제 수급 들어오죠. 수급이 음봉세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음봉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악조건에 좀 다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차트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저항 걸렸고 MAC 내려오고 모든 지표에 대한 차트는 매도세로 들어가기 직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록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좀 세게 타격을 입을 거예요. 국내 증시는. 이번에 사실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디스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상승을 유도했지만은 과연 회의록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정착제에서 얘기를 했을까? 만약 안 하고 지금 아까 전에 세인트 루이스처럼 기준금리 인상 더 매파적으로 조금 가야 돼라고 이런 발언 자체가 나왔다면 시장은 하락하겠죠. 간단하게. 아시겠죠? 간단하게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자, 월요일, 화요일에는 수급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데 회의록 기준으로 좀 변경될 가능성은 일단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의록에 대한 부분이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회의록 한번 보고 그날, 다음날 이제 국내 시장 관망하고 그 다음날 플레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국내 수급은. 자, 그럼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은 언제쯤 놓일까요? 라고 평가를 할 때 저는 다음 주 우리가 회의록이 22일 날 있죠. 그리고 23일 날 정확하게 국내 장이 영향을 받겠죠. 회의록 기준치로. 자, 그럼 24일부터 트레이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있을 때네요. 다음 주 있을 때네요. 24일 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월화는 이제 수급 자체가 매도세로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수요일, 목요일 건너뛰고 금요일부터 한번 체크 들어가는 게 트레이딩 관점은 회의록 보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3가지 모두 정밀 진단을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주요 상품들의 움직임 해외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도 올랐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잘 올라주던 골드가 연일 좀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골드가 약세를 지속한다는 건 네. 달러가 올랐기 때문이죠. 네. 굉장히 쉽게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골드 차트 보는데, 자, 근데 달러 차트랑 이제 엔화 차트를 보면서 네. 골드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랑. 자, 골드가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금값이 오를까요? 네, 오릅니다. 아직 여지가 있어요. 왜냐? 달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네. 제가 근데 매수를 최근에 우리가 여기 신세계 와서 매수는 보지 마세요. 지금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차트, 유로 차트, 엔화 차트, 골드 차트 이 4개는요. 다음 주에 있을 BOJ, 일본 CPI 영향 무조건 받습니다. 자, 이 4개 차트가 동일하게 움직일 거예요. 동일하게 영향받으니까. 자, 만약 CPI 올라갔어요. 일본. 그럼 엔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과연 YCC? 그러면 달러 떨어지고 골드 올라가고 유로 올라가고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코스가. 지금 달러를 기축으로 다 움직이죠. 엔화, 골드, 유로. 그죠? 근데 막상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은 BOJ에 대한 변화 때문에 달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BOJ 때문에 달러, 유로, 골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개장 보고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17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요 상품들도 살펴보면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개장 상황 살펴볼게요. 네, 나스닥 1분봉 차트 기준입니다. 전일의 하락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체력이 약합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개장 직후에도 큰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0.79% 하락한 12,3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입니다. 원유 재고 급증과 국채금리 달러화 상승에 오늘 큰 낙폭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3.8% 넘게 밀리고 있고요. 이 배럴당 80달러 선 밑으로 내어주면서 현재는 7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골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도 이 달러가 6주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힘이 상당히 빠진 모습입니다. 개장된 직후에도 장대 음봉이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0.9%가량 하락한 온스당 1,834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로 역시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일이라든지 골드보다는 덜합니다만 그래도 0.4% 하락 보이면서 현재 1.065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파동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지수뿐만 아니라 주요 상품이 모두 다 좀 짓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었던 이야기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있을 BOJ 이 CPI 발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최근에는 너무 미국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급격히 좀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굉장히 소외돼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을 봐야 할 때가 왔네요. 왜냐하면 하도 일관성 있게 안 바꾸니까 네.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니까요. 야, 얘네도 참 진짜 대단하다. 일관성 있게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도 돈을 푸냐 그렇죠. 이러니까. 예. 근데 올라도 너무 이제 물가가 심하게 오르니까 네. 이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엔화 차트를 보자면은 네. 사실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 엔화에 대한 매수세가 한 번은 더 가능해요. 여기서 좀 큰 수익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7,350 라인대에 대한 매수가 진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손절 폭도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수익권에 대비를 해갖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엔화 차트가 매수세로 오르면 당연스럽게 달러는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고, 달러 원 차트도 아까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달러 차트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골드 차트는 자연스럽게 현 상황에서 똑같이 엔화랑 반등 구조를 올라가겠죠. 예. 이 구조로 나올 거예요. 이 구조로.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해갖고 엔화, 골드,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이렇게 국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채까지 포괄해서 얘기를 하면은 국채가 가격 상승을 이룬다면 증시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예. 이게 영향이 다 있습니다. 영향이.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채에 대한 부분은 안전자산 성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범주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좀 연출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모습으로 형태를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골드랑 엔화, 여기만 좀 포괄시키는 게 굉장히 유리할 듯 보입니다. 현 차트에서는. 자, 엔화 7,350 라인 그리고 골드 관련해 갖고는 지금 위치값 지정이 들어가면은 1,800, 10라인이에요. 1,810 라인. 1,810포인트. 예. 여기 이제 지지받고 반등 구조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은 체크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조정 나오니까 내려갔는데 추세는 금은 아직 매수다. 지금 상단 보시면 RSI 지표 있죠? RSI 딱 하단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기준치는 다음 주에 있을 일본 CPI 기준치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스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 거래일에도 1.8%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약합니다. CNBC는 이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압박되어서 지금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또 속보를 내놨는데요. 나스닥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일단은 오늘 무료 방송을 했는데 네. 이야기는 좀 확실히 드렸어요. 최저점은 나왔습니다. 최저점은 나왔고. 미증시 관련해서는 최저점은 좀 나왔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어디서 이제 반등세를 들어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은 또 지금- 떨어지네요. 네, 여기 지금은 이제 조정이에요. 제가요, 사실 테슬라도 이제 관련해서 테슬라 지금 밑단에서 매수한 거 다 정리하라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오, 네. 만약에 사신 분 있다면 웬만하면 정리를 하세요라고 했던 게 지난주거든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저항이 보이니까 이거 증시 기반이기 때문에 거의 그 종목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정리하고 3월에 재매수를 좀 기약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TQQQ라든가 뭐 네. 이제 이 미증시 인버스 관련 상품을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그건 반대거든요. 그건 역추세를 좀 지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앞으로 시장은 반등을 하겠지만 과연 어디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냐. 근데 우리가 지금 순서상을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으면은 앞으로 미국 증시 관련해서 준비된 게 뭐가 있죠? 지금 다음 스텝이 여러분들 지표는 의미 없고 FOMC 회의로 그리고 3월 FOMC 회의가 있겠죠. 그죠? 반등에 대한 두 구간을 포착을 하자면 3월 FOMC 회의는 마지막 그죠? 종결 전 마지막 전 회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 FOMC 회의록은 과연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지향과 언급을 몇 번 했는지 실제로 정착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내뿜는지 그게 만약에 담겨 있다면 시장에서 12,000 구간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회의록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담겨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자 11,500포인트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지향이 됩니다. 아시겠죠? 저점은 나왔대 과연 어디를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에 대한 사실로 좀 나눠져 있어요. 회의록이냐 FOMC 회의냐. 근데 다음 주 일단 앞두고 있는 거 회의록 기준을 좀 집중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매집이라든가 매수 활동을 펼치시는 분들이라면은 회의록 기반을 확인하신 다음 대응하시는 게 좋고, 뭐 ETF 관련해서 선물 기반에서 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기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되 회의록 기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 기반으로는 12,100 라인. 지지 포인트 지금 일단은 좀 체크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 갖고는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급이 좀 하락을 하겠죠. 최근 이제 매파 기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조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형태가 조정치가 좀 더 내리는 상황으로 열릴 거예요. 좀 더 내리는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음봉 마감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투심이 좀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12,100선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오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가 7주 연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또 국채금리 상승, 또 달러 인상에 따라서 이 오일에 대해서는 좀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낙폭 굉장히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3.78% 떨어지면서 배럴당 75달러 선 부근에서 계속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일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오늘. 제가 지금 사실 무방 때도 오늘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유일하게 지금 트레이딩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유가라고. 이유가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빌릴까요? 사실 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네. 최근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긴 했어요. 급작스럽게 이제 좀 장대 음봉을 만든 상황이 연출이 됐지만은 네. 근데 크게 의미를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워낙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좀 거시 트렌드를 만지는데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이슈성으로 불어가는 거는 대응이 사실 힘들어요. 예.
우리가 통화 정책을 좀 지향하는 이유는 거시에 대한 어떤 트렌드 자체를 보고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 자체가 안 보입니다. 저는 유가를 사실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제일 많이 드려요. 지금 현 상황에선. 내용이 나오면 좀 대응을 하자. 확실한. 만약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재개라든가 앞으로 석유 수익 관련해 갖고 구조적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대응을 하셔도 상관없고 지금은 어떠한 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볼 만한 내용이 없네. 대응할 만한 내용도 없고. 예. 저는 유가 관련해서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시는 게 최우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려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깊은 하락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네.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요, 당분간 관망을 하는 게 좋고 직접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 대응에 나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러가 다시 오르면서 주요 상품들 전체 다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0.46% 떨어지면서 1.06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본 CPI. 그러네요. 예, 유로 차트 지금 보세요. 유로 차트입니다. 자, 골드 차트 볼게요. 지금부터 골드 차트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자, 엔화 차트 볼게요. 네. 예, 엔화 차트입니다. 유로, 골드, 엔화. 예, 다 똑같네요.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지금 엔화 차트예요. 네. 자, 골드 차트로 옮길게요. 골드 차트입니다. 예. 예.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 차트예요. 똑같죠? 정말 비슷한데요? 그 일본 CPI 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움직여요. 결국은. 예.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럼 이것도 뭐겠어요? 예. 일본 CPI 보고 대응하자. 똑같은 전략이겠죠. 여러분들. 예. 일본 CPI 높게 나오면요. 그때 매수 보세요. 그럼 쉽게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1시간 아깝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주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24일 일본 CPI를 확인한 뒤에 대응에 나설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오늘 그 채팅창에 그게 있더라고요. 화났냐고. 네. 화난 게 아니라 좀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거다 보니까 네. 좀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놓치실까 봐. 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금요일인데 어떻게 화내요. 즐겁게 가야죠. 주말 앞두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주말도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항상 수익 내는 여러분 트레이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